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정적분의 활용, 그중에서 넓이에 관한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게 쫙 있습니다. S는 알파에서 베타, 절대값 A, x-알파, x-베타 dx일 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정적분 x축으로 둘러싸인 2차 함수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내신 준비하실 분들은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냥. 왜? 나오면은 공식에 대입하면 순식간에 풀리니까 당연히 암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누구 준비할 때? 내신 준비할 때.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공식을 암기해서만 문제를 접근한다? 아유, 그치.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이 공식 대입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요, 난이도가 2점, 3점, 2점은 아니겠지. 적분이니까. 한 3점 정도의 좀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일 거라고. 요 공식을 대입해서 쓰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적분에서 넓이로 문제를 만약에 나온다라면 수능에서 이 2차 함수의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2차 함수가 나와도요, 이렇게 공식을 해서 호락호락하게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면 편한 건 맞아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암기하시면 확실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야. 암기를 할지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요 일단 수능 시험 범위도 많고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저는 특히 이과고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다 보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다 그걸 외워야 돼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과 형태에 관해서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지금 말하는 건 뭐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정적분이 아니라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요 공식이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2차 함수와 X축 이 알파 베타에게서 인테그랄 계산, 요 절대값 A가 제낀 형태가 이미 공식화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뭐라고? 베타가 알파보다 클 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대값 붙였으니까 넓이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근을 뺀 다음에 세제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유도 자체는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냥 정적분 계산하시면 돼요. 적분 계산하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에 있어서 증명을 하거나 요런 부분은 선생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자체가 공식의 구조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안 나오겠죠. 자, 봐요. 2015년 11월 학평 가형 19번입니다. 자, 여러분 fx랑 gx 2차랑 1차가 나와 있기는 해. 그럼 난 2차를 적분을 할 것 같은데 아이쿠야, 봐봐. 문제가 그냥 공식의 형태로 안 생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을 암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응용된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얘를 분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hx를 봐볼게요. fx랑 gx는 나와 있고 hx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통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문제를 포기하죠. 이런 젠장.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포기하면 안 되죠. 자, 절대값 나와 있네요. hx가 x축과 y축 및 직선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이 hx를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짜증나는 이유는 누구야? 절대값 때문이잖아.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럼 뭐 나눠야 돼요? 범위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fx-gx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fx가 gx보다 작을 때, 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hx를 구하시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럼 gx 날라갈 거고 2fx, 2분의 2fx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fx가 gx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hx는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hx를 정확하게 나타낼 건데, 표현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요 x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fx랑 gx의 대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x보다 크거나 같다. 한마디로 여기 윗부분 풀어주는 거죠. 윗부분을 풀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그때 x의 범위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hx에 관한 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야. h의 x는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fx가 나올 때가 있어. fx는 뭔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이고요. 그때 x의 범위도 나타낸다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hx가 gx랑 같을 때가 있어. gx가 누구였냐면 x였습니다. x. 그때의 범위를 나타낸다면 x가, 잘 봐, 우리 크거나 같은 거 했잖아. 그럼 당연히 작다는 뭐겠어요? 얘의 여집합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x축, y축, 그리고 x는 4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x축. 자, 지금 일단은 이거 y는 x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한번 나타내면은 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뭐 근은 굳이 안 구하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근은 굳이 구하지 않고 그냥 빨리 대입해서 위치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12니까 마 8, 10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5를 대입하니까 5, 25, 5, 6에 35, 15가 나오겠네. 그 말은 지금 여기 부분에서 2가 한 요 정도에 있었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5는 한 요 정도에 있었다.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5는 좀 요 정도에 있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은 2 왼쪽, 5 오른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왼쪽 부분과 5에서부터 오른쪽 부분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 지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2일 때가 얼마였어요? 2였거든요. 맞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봐야 돼. 직선이잖아.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럼 2 대입하세요. 항상 봐야 될 건 그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2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2 나오고 5 대입하니까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좀 개떡같이 그려서 선생님이 기울기가 1짜리가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립시다. 자,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리니까 x축이 있을 거고요. 그치? 여기서 요런 식으로 올 거라고. 2일 때 얼마가 나오게끔? 2가 나오게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기 y축 나타내겠습니다. 빠밤.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 요렇게 갈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5일 때 얘 값이 얼마였어? 5일 때 5구나? 미안해. 아까 대입 잘못했다. 25 마이너스 30. 5 나오네.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곡선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할 겁니다. 문제 끝났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이래. 그럼 y축은 여기 있을 거고 x축은 여기에 있을 거고 x는 4라는 지점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x는 4.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킨 게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0에서 4까지의 결국 적분을 때리면 되는 거잖아. 누구를? hx를 적분을 때려야 되는데 hx가 지금 누구를 기점으로? 2를 기점으로 함수 그래프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식의 구조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hx dx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2를 기점으로 그래프의 개혁이 바뀌니까 우리가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를 계산할 거고 0에서 2까지는 뭐야? 2차 함수의 개형을 따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S1이라고 잡을게. S1은요. 누구를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을 적분 때리셔야죠. 그래서 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고 나타내고요. dx. 플러스 그럼 2에서 4까지는 누구를 따릅니까? 2에서 4까지는 1차 함수인 x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 x가 들어가겠지. x dx. 따라왔나요? 그럼 이제 끝났네. 우리 얘 뭐만 하면 되니까 정적분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적분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때리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 적분 구간은 0에서 2까지. 플러스 적분 때리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적분 구간은 2에서 4까지. 그럼 요거 이제 무슨 계산만? 분수 계산만 파이팅 있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분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 대입하니까요. 3분의 8.
자, 4, 3,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0이 될 거고요. 굳이 0은 대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0은 대입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자, 중괄호 하나 열어줄까요? 지금 왜냐면 여기 빼기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4 대입하니까 16, 2분의 1이니까 8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엔 대입해야죠. 2 대입하니까 2 나오네. 마이너스 2. 끝. 자, 얘 계산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 계산하니까 8이네. 3분의 8 플러스 8 플러스 얼마? 6이 될 거고 3분의 8 플러스 14잖아. 그럼 3분의 8 플러스 42니까 정답은 3분의 50이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hx를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hx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hx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좀 솔직히 말해서 쉬웠어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렵고 심화된 문제 내용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래프는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구할 때,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계값들입니다. 경계값. 일단은 경계값부터 대입하고 그때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 그렸고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로? 두 가지.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로 나눠서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정답은 3분의 50이 정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